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푸른 뱀의 해 을사년에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김수정입니다. 저희 오늘 새해 특집 주식 명가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 MTNW 최고의 위원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2025년에는 어떻게 또 전략을 세워가야 될지 이야기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오늘 전화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02786-1022, 1023번 그리고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 무료로 가능하고요. 또 유튜브 머니투데이 방송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도 종목에 대한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또 오늘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들 화면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 새해 특집 주식명가 1부에서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강력한 어드바이저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MTNW 좋은 정보 나종식, 한선호 위원과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희가 이렇게 또 새해 맞이 특집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올 한 해 또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야 될까 고민도 되고 그리고 지난 한 해가 참 다사다난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사실 증시로 봤을 때는 좀 힘들었던 한 해였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던 부분들은 잘 털어내고 올해는 좀 기쁜 일들을 맞이하면서 좀 전략들을 세워갈 수 있을지 오늘 하나씩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사실 계엄 사태 이후부터 해서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증시를 짓누르기도 했습니다. 사실 결국에 코스피 지수가 2,400선을 지키지 못하고 마감이 돼서 더욱더 아쉬웠었는데요. 국내 증시가 어떻게 보면 나올 만한 악재를 모두 다 흡수를 하고 올해는 정말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반등장을 한번 노려보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직 남겨진 여러 가지 일정이나 뭐 변수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안심하기는 일러 보입니다. 자, 올해 증시를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좋은 정보 위원님. 네. 올해는 좀 우리 괜찮을까요, 우리 증시? 새해 되면 늘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예. 희망 회로를 돌린다고 그래요. 올해는 잘 될 거야. 무엇이든지. 예. 근데 이건 좀 막연한 희망 회로라기보다는 저는 올해는 증시에서 좀 기대를 가져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한 해는 우리 국내 증시가 좀 낙제 점수였죠. 코스피가 연간 한 9.6% 빠졌고 더군다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21.7% 빠졌으니 지수가 그렇게 빠졌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런데 올해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우리 아까 수정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나라 뭐 경기가 좋지 않은 데다가 연말에 들어서 소위 말해서 정치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시장을 지배했잖아요. 근데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 우선 그것부터 말씀드리면 항상 주가는요, 소위 말해서 증시 내적인 변수가 있고 외적인 변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적인 변수는 뭐 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로 경기라든가 그런 건데 외적인 변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컨트리 리스크, 지정학적인 요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폴리티컬,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건데 그 과거 예를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은 굉장히 단기간에 그쳤습니다. 물론 현재 상황이 굉장히 지금 우리 한 번도 역사상 일어나지 않았던 아주 좀 복잡한 그런 구간에 있기는 하긴 합니다만은 바로 이제 또 그 최상목 그 대행께서 이번에 헌재 재판관 2명을 임명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시기추가 상당히 빨라져요. 불확실성이.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결말이 이제 빨리 나올 거란 말이에요. 시계가 빨리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 일단 그것부터 말씀드리고 싶겠고, 아까 이제 낙제 점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주식을 30년 하면서 가장 우리가 수익을 잘 냈을
잘 냈던 구간이 어느 때냐면 많이 빠졌을 때예요. 예. 그래서 항상 가격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뭐 지금 낙제 점수지만 글로벌 증시 대비 지금은 상대적인 저평가다. 기저 효과 때가 가장 우리가 상승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초는 다만 이것이 이제 뭐 등락 왔다 갔다 그 변수로. 그러나 이것은 이미 큰 충격 파동은 언제 끝났냐면요. 계엄 났을 때. 두 번째, 계엄 났을 때. 두 번째는 한 총리가 탄핵됐을 때. 이제 이 여지는요. 그렇게 크게 작동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국내보다는 이제 미국을 봐야 되는데 1월 달은 저는 사실 조금 이게 1월 좀 이렇게 1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것을 저는 반반으로 봐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이제 이 트럼프 20년 시대가 오는데 과거에 트럼프가 취임했을 때 보게 되면요. 꼭 취임 전후로 해서 주가가 출렁거렸습니다. 웅덩이를 팠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당선되면서 항상 주가는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그래 이제 검증에 의해서 선행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뭐 1월 달 우리가 미국 시장도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문제는 2025년도 전체를 봤을 때는 소위 말해서 상저후고 그러니까 전약 후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봅니다. 이제 코스피도 그렇고 특히 저는 이제 코스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새로운 패러다임 AI 그 모멘텀이 지속될 겁니다. 이것이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 그다음에 또 의료 AI, 기타 등등 새로운 이런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그런 섹터로 영토 획장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특히나 이미 이제 금년 말부터 시작된 양자 컴퓨터도 내년에 양자 컴퓨터 해잖아요. 과학기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국내 증시는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식시장의 언어, 그게 뭘까요? 네. 차트죠. 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한번 조감을 해보죠. 좋습니다. 네. 이게 지금 코스피입니다. 이 차트는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정치적인 요인이라든가 펀더멘탈, 뭐 사람의 심리, 수급, 그런 것들 모아서 하나로 나타내는 지표예요. 자, 이게 좀 코스피 차트거든요. 우리 좀 많이 배우셨죠? 3종 바닥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왜 금년에 저는 양봉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냐면은 자, 양음 패턴. 우리 수정이 그같이 방송할 때 갖고 공부하셨잖아요. 맞아요. 올해는 양상 가능성이 커 보여요. 이렇게 보이고 또 이제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도 한번 일간 차트를 볼까요? 저는 오히려 코스닥 차트가 참 너무 이뻐요. 왜 그러냐면 네. 혹시 헤드앤숄더 같은 거 모르시죠? 들어는 봤습니다. 들어봤죠. 예. 제가 이거 뭐 이런 시간 통해서 한번 보시자고. 왜 이거 무시부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거 주제부 보게 되면은 이게 머리예요. 예. 이게 헤드죠. 양쪽 어깨, 이게 숄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헤드앤숄더형은 주가가 하락을 예고하는 거고요. 헤드앤숄더형은 이 주가가 상승을 예고하는 거거든요. 그럼 보면 이 3종 바닥을 치고 서서히 터닝 포인트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때 이제 우리 마지막 봤을 때 마지막 날도 외국인들 코스닥에서 매수하는 것도 우리가 목도가 됐잖아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연봉을 보세요. 연봉을 보세요. 그래서 양음 패턴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내년에는 더 기회가 된다. 지금 저는 이제 12월 달 들어서 아무리 힘드셔도 좀 미장보다는 아마 12월 말부터 12월부터 내년까지 그러니까 올해죠. 네. 오히려 나스닥보다 저 코스닥이 기회일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나스닥 하면 연봉을 보세요. 저는 이런 종목 이런 차트는 되게 두려워합니다. 예. 이게 양양 나오고 있거든요. 장대 항목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미국 시장이 끝났다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똑같은 베이스에서 출발했을 때 코스닥은 기저 효과가 있고 얘는 그 고공행진이에요. 항상 주가는 어떻게 되죠? 꿈맥 기울기를 갑을 해서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금년에 작년에 굉장히 힘들었지만 오히려 특히 코스닥이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나름 그렇게 전망하고 있답니다. 예.
참 힘든 한 해였던 만큼 올해에 대한 기대도 있는 반면에 좀 혹시나 변수가 있진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좀 안심시켜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올해는 확실히 개인 투자자에게도 기회가 있을 것이다 얘기 주셨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걸 딱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코스닥이 상당히 강하게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바탕으로 올 한 해 증시 전망을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선호 위원님께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올해 시장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매우 긍정적이고요. 항상 예. 좀 지금 현재 국내 증시가 여러 가지 악재를 맞고 하락 구간에 위치하고 있지만 앞으로 저는 상승될 요인들이 참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번 말씀드려보면 24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중동발 전쟁 리스크, 일단 계속해서 이어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국 경제주의 이쪽으로 계속해서 포커스를 맞춰가고, 그리고 또 관세, 보편 관세를 취하면서 사실 주변 국가들의 조금 악재를 불러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슈들만 놓고 보면은 악재일 수는 있지만 사실 국내 쪽으로 한번 볼게요. 경상수지는 계속해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GDP 수준도 일정 부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외환 보유국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건 저는 좀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더 기름을 부은 건 있죠. 계엄령이 터지면서 탄핵 소추. 이런 부분들이 국정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조금은 약세했던 국내 증시 그리고 환율의 급등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부분이 빠르게 좀 잡혀갈 거라고 예상되고요. 그리고 10시간 정도 전에 나왔던 뉴스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24년 6,848억 달러 수출을 기록했습니다. 네, 목표했던 7천억 달러에는 조금 못 미치는 기록이긴 했지만 그래도 7천억 달러 부근까지 수출을 했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수출 순위가 8위에서 6위까지 상승하는 그런 순위를 기록했기 때문에 저는 내일 국내 증시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25년 우리가 집중해야 될 테마는 저는 반도체라고 좀 예상을 하고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나왔던 지표에서 반도체 쪽이 무려 44%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제가 앞으로 좋은 투자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여러분들도 긍정적인 25년 시장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봐주셨기 때문에 내일 증시 열리기 전에 오늘 전략이 또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나 그동안 참 부진했었던 우리의 주도 섹터 반도체 쪽에 대해서도 좋은 포인트가 있다 얘기해 주셨거든요. 잠시 후에 또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 분의 증시 전망을 좀 들어봤는데 결국 공통적으로 올해는 정말 괜찮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어떤 섹터에 주목하면 좋을까? 앞서 조은정보위원님께서는 로봇이나 자율주행 그리고 의료 AI 같은 어떻게 보면 성장 섹터 쪽을 얘기를 주신 것 같은데요. 하나씩 이제 또 뜯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조은정보위원님께서 보시는 유망한 업종 테마 궁금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 중에 있었나요? 다 포함되죠. 예. 그러면 저한테 또 이렇게 한정된 분량도 있고 예. 또 이것저것 다 할 수도 없고. 네. 그래도 저는 제약바이오를 여전히 봐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걸로. 예, 가장 제약바이오는 사실 제약바이오 자체는요 실효성 테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봇이라든가 아까 AI 그런 거 자율주행 다 그런 것들은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오는 소위 성장주라면 제약바이오는 물론 성장주가 포함되죠. 근데 아담과 이브 이후로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강하고 끊임없는 이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테마예요. 제약바이오 자체는요. 그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와 다 연결이 됩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이쁘고 오래 살고 싶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네. 근데 이 수요는요. 전 세계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공통분모를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광의로 그렇고 좀 함의로 봤을 때 바로 이제 국내 제약 업종은 이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라이센스 아웃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CMO, CDMO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캐시카우를 창출한 기업들이 상당히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리가켄바이오 그다음에 넥스트바이오 메디칼 삼일제약 기타 등등 쭉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특히
CD의 의무를 우리가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이제 결국 뭐 바이든도 그렇고 트럼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중국 그 견제를 위해서 바로 이제 첨생법 그런 것을 이제 뭐 물론 상원 남게 남았지만 그 통과되면 중국 기업들은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제 CDMO 기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말하자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것도 포함되고 기타 등등 스몰캡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세액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또 짧게는 이제 가깝게는 말이죠.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JP 모건 컨퍼런스 콜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한번 차트를 또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제약바이오는 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예. 이게 참 제약바이오 차트를 보게 되면 굉장히 규칙적으로 움직이게 해요. 오. 이거 우리 학교 수정입국께서 우리가 그 지난 이제 마지막 나피일 날 네. 코스닥이 많이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항상 메이지들 외국인들이 2,300을 매수했거든요. 맞습니다. 개인들이 이렇게 매도를 했고 네. 그런 가운데서 이 상승을 코스닥이 1.83% 올랐잖아요. 네. 그 상승을 선도한 게 제약바이오예요. 맞아요. 이것도 지금 터닝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딱 보시면 이렇게 좀 우리가 터닝 포인트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주봉도 터닝 포인트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월봉도 그래요. 그래서 코스닥 제약업종을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약바이오 업종을 올해 좀 주목해보자 얘기를 주셨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에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개별 종목들의 호재도 있었고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2025년에도 주도 섹터는 제약바이오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보자 얘기 주셨습니다. 특히나 제약바이오가 워낙에 그 카테고리가 다양한데 그중에서도 CMO, CDMO 쪽 미국의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 언급해 주셨고요. 그리고 1월에 이제 13일부터 해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있기 때문에 그 일정 앞두고도 모멘텀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알려주실지는 저희가 나중에 들어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선호 위원님의 관심 업종이 궁금한데 앞서 반도체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쪽일까요? 예, 맞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를 준비했고요. 사실 저는 순환매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23년 말 이때로 한번 더 떠올려 볼게요. 최근 증시라는 제가 대입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23년 말에 챗 GPT가 공개되면서 정말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어져온 하드웨어,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하드웨어 관련 종목들이 24년 초부터 6월까지 초강세 시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종목들은 크게 시세 상승몰이를 한 걸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반도체 쪽 종목을 저는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삼성전자는 HBM 관련해서 정말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HBM3 8단에서 12단까지 성공을 하면서 엔비디아와 정말 접촉하면서 계속해서 매출을 증대해 왔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에서 퀄컴 테스트에 통과하지를 못하고 계속 안 좋았는데, 제가 최근에 듣는 소식은 26년 3분기에 예상했던 게 25년 말까지 좀 땡겨서 HBM4, 그러니까 6세대거든요, 이게. 지금 거의 진행 상황이 상당히 좋고 여기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이라는 생리를 좀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라면 주가는 6개월에서 1년 뒤 그 시대를 우리가 땡겨서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25년 초가 삼성전자에서 발표된 HBM4 이 모멘텀에 맞춰서 우리가 매매하기에는 정말 너무나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까지 저도 좀 로봇, 자율주행, CS2025 관련해서 정말 제가 12월 초부터 말씀을 드렸죠. 저는 두 발 빠른 전략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지금 반도체 쪽으로 접근을 한다라면 정말 좋은 상승 랠리가 좀 예상되고요. 여기서 본다라면 최근에 있었던 소식도 있죠. 이제 브로드컴에서 에이직 반도체,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를 다시 하면서 HBM3E보다 오히려 더 성능이 좋고 효율이 좋은 그런 반도체 쪽으로도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관련된 정말 저는 또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양 중소형 반도체 종목에 좀 더 집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앞서부터 이제 긍정적인 시각으로 얘기를 주셨는데 확실히 그 올해도 화두가 될 게 AI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HBM 관련해서, 에이직 반도체 관련해서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볼만해 보입니다. 어떤 종목을 보시는지는 조금 전에 중소형주라고 힌트를 좀 주셔서 종목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올 한 해 눈여겨볼 업종과 테마까지 좀 살펴봤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유망주는 마지막에 공개할 예정이고 저희가 이제 또 많은 상담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과 만나서 소통할 예정입니다. 저희 한 번 더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저희 또 이야기 나누는 사이에 정말 많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종목 상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저는 3일제약을 가지고 있는데, 궁금해서 앞으로 전망이나 예. 제가 매수한 가격까지 올 수 있을지 예. 궁금해서 전화 드렸거든요. 3일 제약 앞으로의 또 전망과 함께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가 궁금하다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얼마에 사셨고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16,200원에 비중은 7%요. 네, 16,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7%입니다. 종가가 아무래도 13,150원대이기 때문에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7% 정도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좀 손실 구간이긴 한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지 전망 좋은 정보 위원님께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유. 건강하세요. 저도 감사드리고요. 네. 3일제약을 언제쯤 사셨어요? 한 10월 달쯤 사신 것 같은데 맞죠? 네, 맞아요. 예. 네, 그때 혹시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 보고 사셨어요? 아니면은 혼자 생각하시면서 아마 사신 건가요? 머니투데이 방송 보고 네. 그 전 좀 더 낮은 가격에 매수를 했었어. 한 14,000원대에 매수했다가 네. 17,000원대인가 제가 한번 제가 20% 있었거든요. 14,000원대에. 예. 그래서 17,000원대 좀 수익을 보고 이제 나머지 좀 놔뒀는데 네. 그 뒤로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네. 더 갈 줄 알고 놔뒀는데 그래서 그냥 이제 제가 물타기도 안 하고 그냥 이제 그렇게 됐어요. 예, 제가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어요. 네. 첫 번째는 이게 네. 사실 뭐 방송에 이런 말씀 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 주종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 아침 방송, 그다음에 낮 방송 다 제가 여러분께 선을 보여가지고요. 진짜 네. 머니투데이에서 뭐 제가 볼 때는 타 증권방송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종목에서 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완전 바닥 그때가 얼마냐면 한 8, 9천 원대 여러분께 추천드려서 지금 뭐 좋은 수익이 났고 2024년을 빛낸 그런 제약바이오 중에 한 종목이었다. 그래서 제가 의미 있게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좀 고점에 사셨다? 나 이 고점에서는 추천드리지 않아서 그래도 17,000원 수익 실행은 일부 잘하셨고 그래서 매매를 어떻게 하셨나 이렇게 이제 궁금해서 제가 질문해 드렸는데요. 일단 네. 시청자님, 네. 3일제약 10%밖에 안 되죠? 7%? 네, 7%요. 7%? 네. 더 실어서도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 네.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10,000원을 딱 손절가로 세팅하시고 더 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야, 오늘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이게 왜냐면은 고점 대비 한 30% 빠졌거든요. 요걸 들고 나올까? 굉장히 제가 고민했던 종목이기도 해요. 이 네. 기업 내용이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이제 이때 제가 이제 공부한 게 첫째는 몇 가지 이제 그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주식은 항상 퍼드멘트를 수렴해요. 이 회사는 저만저에서 탑픽입니다. 뭐 삼천당제약도 그렇지만 탑픽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소위 말해서 녹내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안구 건조증 이런 데 탑픽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은 CMO, CDMO 기업들을 보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네. 동사는요. 또 뭐 삼일제약은 이미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국내에서 뭐 브루펜 시럽도 있고 뭐 다 아실 텐데 어디에 공장이 있냐면 베트남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8개 라인이 있어요. 라인 중에서 작년에 가동한 게 3개예요. 그래서 대만의 그 포무사 파마슈티컬인가 거기에서 이미 이렇게 그 CMO 계약도 됐고요. 프랑스 떼아라도 계약될 거예요. 그래서 8개 라인 중에서 이제 3개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그것이 다 풀로 가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거기다가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로시비빈트라고 그 골 관절염 치료도 있잖아요. 그것이 네. 또 앞으로 미국에서 그 승인이 떨어지면 국내에서 독점 판매하게 돼요. 그것도 또 하나 캐시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반을 했을 때 이제 또 한 번 잘해왔다. 7%라면요. 한 7% 더 실어도 그 별로 손색이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이거 한번 자료를 보실까요? 상승 1파, 조정 2파. 이따 슈팅이 나왔죠? 2표에서 밑집에서 상승 3파 시작이에요. 노란색은 과매도에서 가져가고 있고요. 이런 종목 너무 단기로 보지 마시고 월봉을 보세요. 월봉도 이게 양음양 캔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이거 분기 차트도 그렇고요. 올해 1분기는 이 양봉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 13,000원 이하 정도 되면 좀 더 매수하셔가지고요. 1차 16,000원대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일부 매도해요. 그 다음에 네. 근데 뭐 한 15% 정도면 또 절반 매도하기도 그렇네. 그래서 하여튼 뭐 한 20%를 예? 네. 그러니까 한 20% 정도를 보신다라면 절반 매도해놓고 이런 종목 좀 길게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최고가가 18,000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까지 저는 금년에 어떤 뭐 특별한 어떤 뭐 리스크가 없고 그렇다라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올해 저는 굉장히 주목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예,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올해 저점 추매 기회로 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께서 고민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또 비중을 조금 더 늘려보자, 저점에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주셨고요. 충분히 그 매수가 그보다 더 높은 가격까지도 전망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꼭 수익 실현하시길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청자분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어떤 종목을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예, 셀바스 AI 14,400원에 10%입니다. 네, 셀바스 AI 그리고 14,400원의 비중은 10% 맞을까요? 예, 예. 네, 셀바스 AI 일단은 저희가 좀 볼게요. 아무래도 매수 시기를 보니까 한 11월쯤인 것 같은데 맞으실까요? 예, 예, 맞습니다. 일단은 2달 정도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 지금 또 마지막 거래 종가가 아무래도 11,000원대다 보니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단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한선호 위원님, 네. 셀바스 AI입니다. 일단은 비중 10% 정도고 손실 구간이라서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물론 가격이 상당히 좋은 가격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인 요인들은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시청자분 제가 이 셀바스 AI도 좀 많이 선호했던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잘 한번 귀 기울여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차트를 먼저 띄워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딱 시청자님이 이 매물대 차트거든요. 이 막대기가 지금 보이시죠? 여기에서 14,000원에서 15,000원 구간. 이 가장 많이 이제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던 구간으로 보여져요. 여기에서 좀 같이 매수를 하셨던 건데 그 뒤로 AI 쪽 관련 종목에서는 사실 셀바스 AI가 좀 가장 약세였던 것 같아요. 뭐 이스트 소프트나 SP 소프트 여러 가지 종목, 뭐 솔트룩스 이런 종목들보다 비교적 약세의 시세를 보이긴 했지만 많이 내려온 만큼 또 회복 시세 또한 좀 빠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 부근에서 샀다라고 해서 꼭 안 좋은 게 아니라 이 부근까지는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구간에서 증시가 전체적으로 반등을 하고 그리고 CES 2025에서
로봇, 자율주행이 테마가 되겠지만 그리고 AI 역시 충분히 테마주로 시세몰이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에서 가지신 분들이 크게 저점에서 투매를 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적으로 25년도에 매수세가 조금만 유입되더라도 지금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14,000원 구간은 충분히 좀 올라올 수 있는 가격 구간이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다만 그 이후로 더 크게 올라가기에는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는 정말 기술력이 높고 개별적인 호재 모멘텀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시청자님 매수가 정도만 목표하고 나오시고 그리고 또 새롭게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로 한번 다가가 보신다라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년 초에 저는 충분히 14,000원 이상 회복할 거라고 기대하고요. 그 가격 구간에서 조금씩 분할 매도하시면서 다음 더 좋은 종목으로 좀 다가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마 고민 많이 되셨을 텐데 일단 올 초에 좋은 또 결과가 있을 거다 얘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매수가 부근에 온다면 차근차근 분할 매도를 해보자. 이후에는 더 좋은 종목으로 교체도 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셔서 꼭 수익을 실현하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시청자분 두 분과 전화 상담을 해봤고요. 문자 상담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 분씩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2624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종목은 한미약품입니다. 매수가는 28만 6,400원, 비중은 20%입니다. 확실히 오늘 상담을 받아보니까 벌써 제약바이오 쪽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정보 위원님. 네. 일단은 매수가가 28만 6,400원, 그리고 마지막 거래일 종가가 28만 500원 정도예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지만 아무래도 비중이 꽤나 있어서 고민도 되실 것 같고, 특히나 한미약품 그룹은 지금 경영권 분쟁된 이슈가 이제 마무리 수순이라고 하지만 그런 또 이슈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 고민되실 것 같아요. 잘 잡으신 것 같은데. 네, 그래요? 네. 지금 28만 6천 원. 예. 지금 현재가가 28만 원이면 네. 저점에서 잡으신 것 같아요. 아니면 최근에 그냥 높게 사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네. 이제 한미약품은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계약금 분쟁 그런 것들이 이미 다 좀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제가 이제 모두에서 주가는 이제 그랜저 검증에서 선반영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뒷구리에서 이것도 헤드앤 숄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최소 30만 원까지 열려 있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가격 전략을 제시해 드릴게요. 30만 원 정도 오게 되면 121선, 그 다음에 또 61선. 이게 소위 말해서 저항이라는 거거든요. 이때의 저항이 밀려요. 그럼 28만 6천 원이면 또 비중이 많으시니까 뭐 20% 정도는 뭐 적절하게 뭐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한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정말 이게 이제 제약바이오가 좀 이제 살아나고 그랬을 때 이것도 똑같네요. 한미약품도. 예, 그러면 좀 롱텀으로 봤을 때는 한 32, 3만 원까지 열려 있다. 첫째 하나는 30만 원, 두 번째는 한 2만 원, 3만 원 정도 보시자.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네. 일단은 또 어느 정도 그 매수가 부근에 왔을 때 절반 정도 매도를 하고 우리가 길게 봤을 때 30만 원에서 32만 원까지도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습니다. 저희 또 매수가가 아니고요. 예. 30만 원 정도. 30만 원 정도에 왔을 때 예, 절반 예. 정도를 매도하자. 매도하시자.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624님께서 꼭 참고하셔서 수익을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음 문자 상담 한번 받아볼 텐데요. 5637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종목은 LNF입니다. 그리고 매수가가 18만 원에 비중이 30%. 아무래도 2차 전지가 상당히 또 힘든 한 해를 보냈었죠. 마지막 거래일의 종가가 8만 1,000원입니다. 굉장히 많이 좀 힘든 시간을 겪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일단 얘기해 주신 게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향후 전망을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한선호 위원님, 네. 2차 전지 쪽 너무 힘들었잖아요. 네, 맞아요. 올 한 해에는 좀 괜찮을까요? 조금 나아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LNF가 정말 2차 전지 쪽에서 에코프로와 함께 강세의 시세를 좀 보이면서 가격이 정말 높게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사실 그게 이제 사실 그 정도의 수치가 나올 수 있고 펀더멘탈이 유지가 되려면 사실상 그때 당시에도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8만 원 정도의 금액을 유지하려면 앞으로 향후 10년에서 15년치의 영업이익을 다 땡겨와도 사실 그 가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은 정말 거품이 좀 끼었던 가격이라고 좀 볼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시청자분께서 매수하고 계신 매수하신 18만 원까지는 다소 조금 어려울 거라고 예측은 됩니다. 그리고 비중도 30% 수준이라 뭐 추가 매수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고요. 그래도 지금 가격보다는 회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2차 전지 쪽으로 조금 더 악재를 받았어요. 하지만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게 이제 바이든이 발의해서 지금까지 행하고 있는 그런 감축법인데 이거를 트럼프가 쉽게 없애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이슈로도 한번 보면은 전기차 보조금 지원이 앞으로 계속 될 것이다. 그러니까 줄이지 않을 것이다. 약간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게 확인이 되고 확실하게 트럼프 이야기가 나온다라면 조금 더 지금까지 밀려있던 주가 수준은 충분히 빠르게 회복할 거라고 예상되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시황에서 말씀드렸죠. 어떤 부분이었냐면 우리나라 수출액의 반도체가 44%가 증가했고 사실 2차 전지는 24% 정도가 하락했습니다. 네, 그런데 주식이라는 거 이슈가 지금 반영된 거, 그러니까 반도체도 올라가 있다라면 사실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수준에서 44%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으로 볼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 2차 전지는 이미 안 좋은 시세를 겪고 내려왔고 그에 맞게 수출액도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악재라고 생각하기에는 정말 어렵고요. 여기서 수출폭을 조금씩 감소하면서 다시 흑자 전환을 한다라면 분명히 LNF에서도 주가의 반등 수준이 좋아질 수 있고요. 그렇게 본다라면 저는 주가의 수준이 그래도 우리가 멀티플을 여기서 한번 조소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한 12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25년 한 해가 될 거라고 예상되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조금은 더 모으시는 거는 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18만 원까지는 조금 어렵다.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목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까지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시청자분께서 꼭 힘내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자도 한번 받아볼게요. 여러 가지 또 종목들이 왔는데 이번에는 3빌리언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2352님께서 주셨습니다. 보니까 매수가가 5,950원에 비중이 30%, 비중이 꽤나 좀 실려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또 신규 상장주 좀 뉴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 좋은정보위원님께서 잘 보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3빌리언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이것도 이제 2시 방송에서 소개를 시켜드렸고 예. 그때 이제 그래서 사실 3빌리언 뭐 잘 아시겠지만 의료 AI로 보시면 예. 돼요. 의료 AI. 그러니까 AI에게 이제 의료 AI도 볼 필요가 있는데 뭐 대장은 뭐 루닛이고 저는 이제 프레시하고 이렇게 손이 안 탄 종목들을 좋아합니다. 올해 좀 의미 있는 종목들이 스몰캡 중에서 장은 아까 굉장히 어려웠지만 뭐 제 개인적인 어떤 소회를 말씀드리면요. 저 개인적인 겁니다. 그래도 정말 종목 열심히 연구해서 3일제약을 비롯해서 3빌리언도 그 중에 하나예요. 이거 정말 장이 어렵다 130% 올랐고요. 사실 이거 이제 아까 5,500원에 사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럴 때 제가 아침 방송에서 이게 참 음봉 7개짜리 아주 자리가 좋으네요. 그 다음부터도 50%나 올랐어요. 초단기간에. 예, 그래서 이 맥점 매매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다.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지금 이제 노란색이거든요. 노란색에서 매도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제가 이 전저점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가격대가 대략 4,500원대 될 겁니다. 여기만 회사님 들고 가시면서 한 6,000원까지는 좀 열려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6,000원까지는 열려있다.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이제 마지막 문자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6691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바로 종목은 한미반도체입니다. 일단은 마지막 거래 종가가 82,500원이었는데 매수가가 145,100원에 비중은 20%.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손실이 좀 큰 구간이기도 하고요. 한미반도체는 많은 분들께서 좀 작년 한 해 동안 궁금해하셨던 종목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한선호 위원님께서 아까 반도체 쪽을 긍정적으로 봐주신다고 네. 했어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25년에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가격 구간을 보신다라면 조금은 걱정이 많이 되실 수 있으세요.
한미 반도체는 SK 하이닉스와 밀접된 영향이 있습니다. 이 TC 본도로 해서 HBM 관련 3E 이쪽으로 계속해서 납품 이슈가 있었던 그러한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HBM4로 넘어갈 거예요. 이제 5세대에서 6세대로 넘어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어떻게 누가 키를 잡냐 여기에 따라서 판도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근데 만약에 HBM4에서도 SK 하이닉스가 우위로 간다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가격 구간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워낙 대기업이고 HBM3E에서는 아무래도 좋은 성적을 못 거뒀죠. 하지만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나 패키징 쪽으로는 정말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이닉스에서도 사실 조금 긴장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HBM4를 따내는 게 좋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25년에는 저는 이쪽 관련해서 한번 초중순까지는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지금 현재는 저는 조금은 더 추가 매입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비중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금 잡으신다라면 한 13만 원 선까지는 전체적인 삼성전자의 반등 그리고 하이닉스의 반등 정도만 있다고 하더라도 큰 호재가 없는 상태에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가격 구간이라고 생각되니까 12만 원에서 13만 원 선 1차 목표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IT 투톱이 이제 반등을 한다면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도 센티가 좀 개선되면서 이쪽에서도 회복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도 1차적인 목표 주가를 본다면 12에서 13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문자 상담까지 모두 다 확인해 봤고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또 열렬하게 호응을 해주고 계신 만큼 두 분이 아까 전에 얘기해 주셨던 업종과 테마 안에서 어떤 종목을 콕 집어주셨을지 그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의 2025년 올해 관심주 바로 내일 또 본격적인 장이 열리면 이 종목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봐주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일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좋은 정보 위원님의 유망주 들어볼 텐데요. 아까 제약바이오 쪽 주목해 주셨거든요. 네. 그 안에서 어떤 종목 제일 좋게 보시나요? 예, 2024년을 빛냈던 종목이 또 하나 있어요. 작년을? 네. 네,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입니다. 예. 다 이제 그 좀 프레시한 종목이고 저는 이 종목을요. 예. 8월 달에 상장을 했거든요. 8월 말에. 유레카하고 두 무릎을 쳤던 종목이에요. 동사는 내시경 그 지혈제 넥스 파우더 국내 최초로 개발했고요. 세계에서 세 번째예요. 그다음에 국내 식약처는 물론이고 유럽 CE라든가 미국 FDA 다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미국의 그 의료기기 회사 메드트로닉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를 통해서 글로벌이 30개국에 판매를 하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우리의 관전 포인트가 아닌 생각이 듭니다. 항상 주가는 펀더멘탈을 수렴하게 되어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넥스 파우더가요. 그러니까 2024년 작년이 됐네요. 4만 개에서 2026년에는 31만 개가 판매가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뿐만이 아니고 넥스피어라든가 또 넥스피어 F 관절염 통증 삭정 치료제가 있어요. 저는 앞으로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성공 여부는 뭐 그때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제 성장성이 있다. 한번 잘해 보실까요? 사실 이때 참 제가 무반응 준비되어 있지만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제가 참 유력하고 좋은 종목이 있으니까 함께 한번 참여해 보시죠 라고 해서 말씀드렸더니 84% 다리를 돌르고 마디마디 이럴 때 여러분께 계속 뭐 방송을 통해서 또는 저희 가족님들 다 이렇게 여러분께 추천드려서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는데요. 아까 수정님께서 굉장히 저한테 부담을 주시는 말씀을 하셨어. 예. 내일 당장 오늘 잘 좀. 네. 새해 특집인데 네. 이것은 월봉 보게 되면요. 1월달 양봉 가능성이 매우 커요. 따라서 네. 이런 종목들은 너무 단타로 보지 마시고 좀 긴 안목으로 보시자. 목표가 5만 원, 손절가 3만 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긴 안목으로 보자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작년에도 한 해를 좀 빛냈던 종목인데 1월에도 양봉 가능성 짚어주시면서 목표 주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만 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선호 위원님의 관심주 좀 들어볼게요. 앞서 반도체 중소형주에서 골라주셨다고 했는데 어떤 종목입니까? 네. 반도체 테스트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예. 네. HBM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공정을 위해서는 테스트를 거쳐야 되는데 아까 삼성전자 말씀드렸을 때 제가 이제 파운드리 그리고 패키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패키징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반도체 최종 테스트 부분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이슈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게 최근에 TFE가 두 가지 정도가 좀 눈에 띄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는 자사주 매입을 60억 정도를 한 3, 4개월 전부터 차곡차곡 준비를 해서 이미 물량을 회사에서도 좀 모아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사주 매입 발표를 해도 이걸 한 번에 다 살 수는 없고요. 그거를 하루하루 나눠서 그렇게 꾸준히 기간을 두고 매입을 하는데 그렇게 매입이 어느 정도 완료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142억 정도를 투자해서 공장 증설을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이야 물론 그 이슈에도 조금씩 가격이 움직이긴 했지만 앞으로 기대되는 건 25년에 삼성전자에서 HBM4 6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TFE가 공장 증설을 했다라는 게 앞으로 여기에서 이슈가 아마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주가를 이런 식으로 좀 그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하기 너무나도 좋은 가격 구간에 있는 게 지금 현재 TFE 주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번 차트를 한번 띄워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삼성전자의 하락 때문에 삼성전자향 반도체 중소형 업체들은 대다수 이러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바닥을 기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돼요. 주식이라는 건 올라가고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미미한 흐름에서 주가의 전체적인 흐름을 자 보세요. 저항을 받던 자리를 슬며시 돌파를 하면서 저항을 지지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혹한의 겨울이 좀 가고 제가 보기엔 봄이 좀 오는 시대가 TFE에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향후 그려지는 이슈들도 너무 좋고 최근에 흑자 전환을 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년 1분기, 2분기 실적 또한 증가될 것이라고 기대되니까 여러분들 반도체 쪽에서 보신다면 TFE 꼭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TFE를 말씀해 주셨어요. 봄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가격 전략도 궁금합니다. 가격 전략이요? 네, 목표가는 27,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예. 손절가는 12,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27,000원, 손절가 12,000원까지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두 분을 이제 보내드릴 때가 됐는데 아마 많은 분들께서 오늘 또 시간 너무 짧아서 아쉬워요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희 방송 직후에 9시부터 두 분의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얘기 해주실 건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조은정 위원님부터요. 예, 제가 이제 마지막 날 방송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 뭐 2024년 최우수 어드바이저로 선정됐다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거 뭐 한 5년 연속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5년 연속 뭐 여러분께서 다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고 많이 성원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뭐 이렇게 영광이지만 사실 얼마나 힘드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아까 2025년에 기회가 될 것이고요. 또 최근에 저는 여러분께 봉사하는 마음으로 다가갔어요. 그래서 3빌리언 뭐 상한 그 급등이 나왔고 또 KCS 같은 경우도 바로 마감 이 거래일 전에서 상한가 뽑고 굉장히 좋았거든요. 다 이런 것들이 눌리면서 공략한 겁니다. 2025년 1월 빌려 황금률 없을까요? 오늘 제가 이제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스타트가 중요할 거예요.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와 5년 연속 최우수상 너무 축하드립니다. 또 거기에 걸맞는 올 한 해를 빛낼 수 있는 황금주 1월에 주목할 종목 알려주신다고 단단히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한선호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좀 공개방송 꾸리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도 이제 머니투데이에 12월에 제가 입성을 한 것 같습니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실 저도 신인상을 좀 받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라이징 스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크게 퀀텀 점프하는 이런 빅밸류를 가진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제가 정말 선호 종목들만 담아 공개 방송을 항상 꾸려가고 있거든요. 저는 제가 추구하고 말씀드리는 종목들 정말 여러분들이 딱 쏙쏙 귀에 들어오고 또 이 종목을 왜 매수를 해야 되며 목표가는 또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제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함께 하신 지 또 한 달 정도 됐는데 신인상 받으셨다고 합니다. 뜨겁게 떠오르는 빅밸류 종목을 공개하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MTN 밴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좋은 정보 한선호 공개 방송을 클릭하시면 바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들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또 2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2부에서는 이규봉, 송피로 두 위원을 모시고 힘차게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1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할게요.